안녕하십니까 히사모 가족 여러분. 10월 7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사모의 아침 뉴스는 한국에서 온 미구하라 마스크팩, 미백 효과, 탄력 있는 피부의 탄력을, 푸석푸석한 피부의 수분을 엄청난 대용량으로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구하라 제품 라리맘닷컴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안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폭락을 경험했는데, 어저께는 또 트위터를 통해서 이 코로나 구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을 한 뒤로 오늘 연준 발표도 좀 있었고요. 오늘 아침 그래도 주식시장은, 뉴욕의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어제 낙폭을 만회하면서 오름세로 지금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경기 부양안에 대한 것을 선거 이후에 미루겠다. 쉽게 말해서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또는 나를 뽑아줘야지만 내가 선거 이후에 이걸 바로 처리하겠다. 일단 선거 11월 달에 선거가 졌다고 바로 하루 만에 대통령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그 히든카드를 지금 꺼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판세를 좀 잘못 읽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견뎌야 되는 시기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일단 이 경기 부양안이 없이는 살기 힘든 사람들의 유권자들은 지금 이게 분노로 바뀌고 있거든요. 몇만 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1200불 정도죠. 그쵸? PPL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 돈 갖고 본인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역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지만, 현직 대통령과 정말 내가 지금 고통받는 미국, 내가 대선에 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고통받는 지금 미국인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역으로 하는 액션을 보여도 될까 말까 한데, 마치 자기들을 좀 가지고 희롱한다는 느낌을 미국 국민들이 좀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악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지켜보면 되겠죠.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바이든이 아니죠. 오늘 저녁에는 두 부통령 후보들이 또 맞붙는 TV 토론회가 있는 거 아시죠? 대통령 TV 토론회보다는 좀 이렇게 주목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통령들이 갖고 있는 그 비중도 상당히 막상막하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또 계속해서 트럼프한테는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악관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군 수뇌부에서도 감염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백악관은 거의 병원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민들에게는 또 참 답답하고 깜짝 놀랄 만한 안 좋은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파견되었던 전 국정원 직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약직 여직원을 여기 교포겠죠. 강제 성추행했으며 외교부가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 한국으로 도망갔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해서 전에 그 뉴질랜드 쪽이었나요? 일어나고 있는 해외 외교부의 이러한 성추행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나라 망신입니다. 단호하게 파헤쳐서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만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 윤모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창중이었나? 참 왜들 그럽니까? 가수 유승준 씨, 대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여전히 입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이거 참 답답하네요. 계속해서 지금 입국이 힘들어지고 있지요.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조금 조국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대한민국을 가겠다고 하는 가수 유승준 씨의 그 명분이 좀 약해요. 좀 약해요. 좀 답답합니다. 좀 답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의 그 청구 업무를 중단했던 캘리포니아의 EDD 업무가 다시 재개했지만 여전히 전화 서비스가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4개국의 성인들 가운데 3명이 와우 대박이네요. 75%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83%가 시진핑 주석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했답니다.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싸구려 짝퉁들의 목매는 사람들은 또 뭔지, 이 중국스럽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뭐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중국에 지금 진출되어 있는 미국의 코스코라든지 뭐 미국의 뭐 스타벅스 커피 뭐 이런 거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위라 불리우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한 미국과 프랑스의 2명의 여성 학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UC 버클리 제니퍼 나우드나 교수인데요. 축하드립니다. 4등급이었던 허리케인 델타가 시속 11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2등급으로 세력이 약화된 가운데 오늘 아침 멕시코 캔쿤에 상륙했습니다. 일단 수천 명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호소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피해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다저스와 그 샌디에고 패드리스의 경기가 있었죠. 파드레스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1차전이었거든요. 다저스가 5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감독이 퇴장당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6회에 이 심판이 좀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좀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자면 이제 야구에서의 그 심판도 인공지능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지금 두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면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잉사를 비롯해서 항공업계들이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쵸?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뭐 전세계 항공업계들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뭐 델타, 유나이티드,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다 지금 난립니다.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덧붙여서 이들에게 비행기를 제공하는 보잉사도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마 트럼프 정부가 보잉은 끝까지 서포트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자, 오늘부터 LA의 실내 쇼핑몰이 리오픈됩니다. 현재는 25%까지 실내 영업 최고 인원의 25%까지 고객들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 조치인데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좀 더 조심조심해서 이 수치가 낮아지면서 오렌지 카운티처럼 25%, 50% 이렇게 점진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LA 공원에서 드라이브트루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 LA 공원 가셔서 영화 보시면은 좋을 텐데 매주마다 이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www.laju.org/movie 들어가시면 어떤 영화가 보는지 알 수 있고요. 가격은 2명이 탑승한 차량 한 대가 40불, 3명은 55불. 뭐 할로윈 주말은 2명이 100달러, 3명 이상은 140달러인데 미친 거 아닙니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정신 못 차렸네요. 네, 이해는 되지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가격까지 뭐라 그랬을까? 그래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저 가격으로 저 가주는 것만도 땡큐지. 안 그렇습니까? 얼바인에 보면 여전히 무료 그레이트 파크에 무료 영화 주말에 하거든요. 오셔서 많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지금 경기 부양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뭐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잖아요. 이게 스테로이드의 약물 복용 후유증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테로이드의 복용 약물 후유증 플러스 우리 저 양반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DNA 사업가적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삶의 처신, 저런 것들이 맞물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미국 갑부들은 코로나 충격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자산가들이, 쉽게 말해서 미국의 부자들은 코로나 시절에도 지금 돈을 더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그쵸, 3천만 달러 이상의 미국 부자들의 자산 통계가 8월 말 현재 코로나 사태 이전에 발생한 것보다 비해서 97%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도대체 부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어느 쪽에 비치해 두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힘든 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자들은 코로나 때도 끄떡없는, 이러면 폭동이 나고, 계속 폭동이 나면 진압을 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중산층이 허리가 되는 사회고요. 중산층이 잘 사는, 어느 사회나 뭐 상류층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상류층과 하류층, 서민층이라고 표현하는 극빈자층이 극과 극의 층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사회든 무너지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걸 또 돌리기 위해서 뭐 해외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전에 이라크 사태 같은 걸 보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들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 뽑기를 바라고요. 좋은 대통령 당선된 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월가가 바이든 쪽에 좀 줄을 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뉴욕타임스조차도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열정과 품격을 갖춘,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좀 화가 날 얘기겠네요. 그쵸? 품격은 몰라도 열정은 내가 저 인간보다는 뒤지지 않을 텐데, 근데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바이든을 향해서 열정과 품격을 갖춘 후보다라고 공개 지지를 하고 나섰는데, 점점점 돈 있는 월가, 뉴욕타임스, 큰 기업들이 바이든 쪽으로 지금 줄을 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민국 비자 관련 뉴스입니다. 미 전문직 비자 H1B의 요건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신청이 약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반드시 해당 업종의 전문 경력과 학력을 가진 자만이 통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영화 주라기 공원 아시죠? 주라기 파크, 주라기 공원의 주라기 월드라고 하는, 원래 올해 개봉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 6월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극장들이 거의 도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아는 분이 미국의 영화를 찍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에 의하면 예전에 영화 한 편을 찍으려면 스태프들 한 100명이 왔다고 한다면 지금 한 25명, 4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 내내 정말 감옥처럼 기숙사에 완전히 감금하다시피 해서 외부인들 절대 접촉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코로나 테스트 받고, 왜냐면 영화를 다 마스크 쓰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코로나는 정말,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들은 그동안 좀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무명 배우들이라든지 엑스트라 조연 배우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도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갔는데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추신수 선수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자기가 돈을 캐척해서 이렇게 기부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시사모는 응원합니다. 꼭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가 이 힘든 가운데 정말 젊은이들의 꿈까지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A 할리우드 상징인 헐리우드라고 하는 그 사인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를 모방한 트럼프 간판이 한때 설치됐다가 철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트럼프처럼 트럼프 글을 딱 썼다가 이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405번 프리웨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세플바다의 언덕길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트럼프 사인을 핸드폰에 담느라고 셀폰에 담느라고 막 차가 트래픽 생기고 막 난리 났는데, 일단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트럼프 간판이 운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교통사고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부를 동원해 몇 시간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명분은 저거지만, 네, 지금 가주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 원수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으면 저런 거 설치하게 해주지. 답답합니다.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명 앞으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시금 4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엄청나네요.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 아마존, 구글 등 빅4 시장 지배력 남용했다. 지금 어저께 한국 뉴스는 혹시 보셨나요? 네이버의 지금 갑질 행태에 대해서 한국 뉴스에서 크게 다루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니죠. 빌 게이츠가 한국, 호주 코로나 대처에서 보건, 경제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나라라고 칭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빌 게이츠의 칭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미국 홍보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테슬라 회사에. 이유는 자기의 트위터만으로 충분하다. 트럼프 따라가나요? 그럼 저 홍보팀이 일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가나요? 다른 부서로 전이됐으면 상관없는데. 안타깝습니다. 80년대의 기타 영웅 에드워드 반 헤일런이라고 있습니다. 후두암으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데요. 65세 일기.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암,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금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이 다시금 꿈틀꿈틀 거리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오늘 상황은 일단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차트 보이듯이 지금 하락으로 내려 떨어졌지만 여전히 1850불대에서 반등을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완만한 지금 상승의 모습들이 자리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의 방법입니다. 백악관에 오자마자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큰소리쳤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의사들, 전문가들이 경악할 만한 모습이다 라고 참 하고 있는데 강한 모습,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코로나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 그런 목적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미셸 오바마 트럼프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회복에 갈 길이 멀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양책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드론 때문에 난립니다. 아파트 고공의 불법 드론 촬영해서 심지어 아파트 내 성관계 촬영하는 영상까지도 쫙 촬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드론이 떨어졌어요. 추락을 해가지고 붙잡혔습니다. 부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드론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저게 가능한가요? 어찌됐든 이 드론이 관음증 환자들의 저런 범죄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예측된 일이었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국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이른바 전관이라 불리는 퇴직공직자 300명이 10대 로펌의 잽취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관들은 퇴직 전 부처를 드나들며 현직 공무원들을 접촉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사급 망명인데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으로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돼 고령층 비중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세금
세금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과다하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동안 1000번이 넘게 물리치료를 받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지구촌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폭염 수준의 고온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